안녕하세요. 전북익산입니다. 전북익산이고 뭐 개인적인 때문에 이제 여기 왔거든요. 왔는데 전북익산이 되게 썰렁해요. 되게 와, 이렇게 썰렁하나, 사람이 이렇게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랍니다. 요새 살다 보면 이래저래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드나 보다 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. 왜냐, 사는 게 이제 점점 더 이제 겁이 나거든요. 이래저래 지금 경기가 꽤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죠. 자기가 힘들다 어쩌다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삽니다. 왜 입 다물고 살겠습니까? 너무 힘드니까, 답이 안 나오니까 아무 얘기 안 하는 겁니다. 근데 지금도 여전히 뭐 부자 되기, 뭐 부자가 되려면 어쩌고 저쩌고,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, 온갖 부자 개소리를 하는데,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,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. 극소수.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라는 겁니다. 뭐 저도 부자가 되고 싶죠.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을 거예요. 근데 그런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 갖고 산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.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.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부자가 된다고요? 지랄 발광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. 부자가 되려면 저 앞에 있는 JB금융, 전북은행 있네요. JB금융지주, 이제 지금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힘들고, 주가가 쌀 때 7,000원 8,000원 할 때 사서 배당 8%대 받으면 괜찮죠. 이 얘기가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1년 2년 안에 금융 주식들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뭐 JB금융지주 같은 주식 사놓으면 나름 그래도 노후가 두둑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이래저래 지금 현재 다 난리다. 대기업들도 돈이 없어서 돈줄이 마르고 있다 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가 지금이다 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참 무서운 얘기죠. 이래저래 나라가 사기꾼이고 회사가 사기진 치고 이제 공공기관이 개인들을 상대로 뒤통수 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. 설마 라고 얘기하지만 설마가 역시납니다. 이제는 정부가 얘기하는 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.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세금 탕진을 하고 기득권들, 그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참 씁쓸한 게,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민의 일정 부분에 이제 그룹들의 지지를 받는다라는 걸 보면 참 화가 납니다. 이래저래 뭐 윤석열로 대표되는 저 추악한 저들이 이놈의 나라를 얼마나 엉망으로 망가뜨릴까, 얼마나 더 개판짓을 할까 라는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. 참 무섭죠. 겁이 많이 납니다. 앞으로 얼마나 망가질까, 얼마나 엉망이 될까,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부쩍 드는데 참 나라 꼴이 개판이죠. 개판, 엉망입니다.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우리 개개인들은 더욱더 조심하고, 더 움츠려 들고, 더 돌다리 두드려 보고,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챙기는 거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부쩍 듭니다. 이래저래 잘 따져봐야 되는데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나라가 떨어집니다. 함부로 이 자존심 운운해서도 안 되고요. 우리가 지금 현재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, 불법을 저지르자는 얘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돈을 버는 일은 정말로 숭고하고 대단한 일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 국리를 해야 된다,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잘 따져보고 잘 생각하고 잘 추스리면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야 삶을 지키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 거죠. 참 또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뉴스만 봐도 세상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. 왜냐, 미국도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미국도 기준금리를 내리겠죠.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?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면 한국도 기준금리 내리겠죠. 물론 그 시차가 한 1년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정부는 더 빨리 내리려고 혈안일 거예요. 근데 금리를 내린다라는 게,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라는 게 그러면 경기가 다시 좋아진다가 아니라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부터 미국에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
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제가 안 좋다라는 얘기잖아요. 지금처럼 물가 미친 듯이 치솟는데도 물가가 아니라 실업률이 올라가면 금리를 내려서 어떤 식으로든 경제를 부양하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려 더 아래로 침체가 될 거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.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일입니다.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 2월 26일부터 하반기에 또 스트레스 DSR이 50% 적용되고요. 2025년 1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100% 적용됩니다. 게다가 이제 2024년 5월 1일부터 경기대응 완수자금 적립 1% 적립,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가계대응 완수자금 적립 또 추가로 적립될 거고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결국요 이제 대출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. 대출 한 20% 이제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뭐냐? 집값이 20% 떨어진다는 의미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 말인즉슨 앞으로 집값이 무진장 떨어진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. 100%는 아니겠죠. 세상에 100%는 없으니까요. 근데 잘 생각해보면, 잘 따져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이제 부동산 시장은 많이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.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. 점점 부동산에. 왜겠습니까? 먹고 사는 게 먼저니까요. 부동산 따위가 관심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먹고 살아야 되지,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. 대출이 20% 줄어든다가 집값이 20% 떨어진다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렇게 되면 이제 집값이 내려가는 게 더 가속화되면 우리네 삶이 좋아진다? 좋아져야 될 텐데 좋아지기는커녕 우리네 삶도 더 악화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참 이래저래 많은 걱정과 많은 우려와 많은 염려가 듭니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힘들어지고 몰락하고 무너질까 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.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더 염려하고 더 조심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이게 뭐지? 라는 얘기가 계속 이제 머릿속을 맴돌 겁니다. 저도 이제 요새 이제 50대 초반에 고참들에게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? 그러면 집에 있어 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. 할 게 없으니까요.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재취업을 못하는 거예요. 그게 현실입니다. 그러한 불편한 현실을 우리는 잘 살펴보고 잘 따져보고,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우리 가족도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참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.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거, 집값이 떨어지니까 좋네, 이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는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. 아무쪼록 안전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